송 교수님의 두 번째 책이 드디어 출간이 돼가지고요. 또 송 교수님을 모셔다가 두 번째 북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의 제목은 수학자가 들려준 진짜 논리 이야기. 사실은 송 교수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듯이 수학이라는 게 아주 옛날에는 구분이 없이 철학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논리적인 얘기들을 중심적으로 좀 다루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자분의 책에 대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지영모 원장님하고 신정수 교수님, 제 대학 동기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수학 관련 또 영재교육 관련으로 계속 소통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이 책 낸 거를 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게 이제 대중적인 논리책을 쓰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대학교에서 집합론이라는 과목하고 또 수학 논리 및 논술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했는데요. 그 과목을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 논리에 너무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이제 어떤 수학적인 수준이나 논리적인 수준이 아마 상위 1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이제 집합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제가 볼 때는 되게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이 정도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내용도 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유를 무엇일까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논리가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논리와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어떤 대중적인 논리책을 한번 쓰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책을 썼고요.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 책을 검토해 주신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 또 제자들의 평은 상당히 이제 읽기 편하다, 그러면서도 내용이 괜찮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두 가지 토끼를 이제 쫓는 그런 책인데요. 하나는 이제 논리의 대중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논리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수학 철학, 또 어떤 논리 철학, 또 이런 등등을 책에 다 담아보자. 책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제 책이 이제 1부부터 4부까지가 있는데요. 1부에서 제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논리도 말하자면 문화 일부 또 생활 습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논리와 좀 더 친숙해지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썼습니다. 우리가 수학은 몸으로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이제 논리도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데서 화두를 만들어서 논리와 어떻게 보면 친숙해지냐, 그런 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뭔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활화되고 또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주제입니다. 우리의 뇌도 사실 보면 굉장히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느 상당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으로 이제 체득이 되어야 논리적인 사고도 잘 간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사실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사고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푼다든가 어떤 사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출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출발점의 주된 내용은 결국은 기초적인 내용을 머리에 입력하는 과정,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고요. 2부에서는 이제 논리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논리의 기초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집합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논법, 또 기호의 사용법,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만 이제 다루고 있고요. 3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현대 논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막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학 철학이 또 새롭게 형성이 돼가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 과정을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들여다보고 내용들을 또 설명함으로써 현대 이제 논리학이랄까 또 수학 철학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했고요. 4부는 약간 이제 어려운 제목을 수학 푸는 논리학이라고 되셨는데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수학과 연관이 되는지,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간중간에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만은 그 대목은 좀 어려우면 이제 건너뛰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스무스하게 읽어지도록 그렇게 제가 구성했습니다.
그래도 신정수 선생님이 이제 수리철학을 공부를 하시기도 했고 또 책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거의 첫 번째 독자이셨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책이 나오기 전에 한번 미리 좀 한번 봐달라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뭐 아주 치밀하게 검토를 했다기보다는 대충 이제 느낌이나 이런 위주로 훑어봤는데 처음에 제가 이걸 만났을 때는 이거 대중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또 분야가 철학 공부하면서 이제 수학 철학 쪽에 좀 관심을 가졌던 또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굉장히 치밀하게 공부하듯이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고 일단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재밌을까? 이게 딱딱한 논리 이야기가 왜 재밌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송 교수님이 이제 중간중간 자기의 의견, 견해, 경험담 이런 것들이 품박이 안에 녹아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읽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게 느끼셨던 뭐 에피소드랄지 뭐 아니면 예화랄지 좀 얘기하신 게 그건 있어요?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어느 부분이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중간중간에 뭐 경험한 이야기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꼈던 이야기 그리고 또 수학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수학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단 흥미롭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뒷부분 가면 역시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처럼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로서는 이거 이렇게 쉽게 잘 정리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잘 쓰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나름대로 뭐 전문 분야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수학 철학 분야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좀 읽기가 스무스하게 쫙 이렇게 넘어가면서 꼬집어 볼까 하고 봤는데 꼬집을 만한 게 별로 없이 내용이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대중이 읽을 책도 책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재로서 부교재로서 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까지 좀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서 저도 뭐 여기저기 그냥 덕후가 몰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대중적인 걸 쓰면서도 좀 제목이 이제 진짜 논리야.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현대 논리가 무엇인지를 좀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를 다 좁히기는 어려운데 그걸 이제 가능하면 이제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독자들이 받을지는 사실 아직까지 속신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송 교수님이 지금 기획하신 책 중에 두 번째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책은 어떤 것인지 살짝 좀 그 세 번째 책은 사실은 이제 우리 지용범 원장님 지금 하시는 일을 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영재 교육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험담, 주로 저희 사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았는데요.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이제 많이 썼는데 이 논리 이야기 책보다는 좀 내용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걸 줄이는 걸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영재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제 영재의 특성, 또 영재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또 그들의 어떤 심리적인 정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이런 등등의 포커스가 맞춰 있다고 본다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제 책에는 다루지만 그 외에 주로 이제 수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성인이 된 다음에의 그들의 어떤 진로 이런 것들의 예와 이런 걸 통해서 좀 영재 교육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자 하는 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영재 교육 책의 메인 주제를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영재 교육을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영재를 키우는 이유는 또 훌륭한 성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의 영재 교육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 좋은 대학에 보내고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나의 손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가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시각을 멀리 볼수록에 지금 영재 교육 자체가 좀 차분해지지 않는가. 내 자식이든 나의 학생이든 그래서 그런 시각을 주로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네. 별도로 꼭지 하나 더 예. 동영상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